중국의 무비자 정책 시행 이후 중국을 찾는 한국 관광객들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한국인 여행객 가운데 베이징을 찾는 한국인들도 많은데 무비자로 베이징을 찾은 한국 관광객들은 입국 심사대에서 10손가락 지문을 찍는 것부터 시작해 중국의 권위적인 통제 시스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베이징 관광을 대표하는 자금성 관광의 경우 지나치게 과도한 안전검사 속에 인권침해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자금성 관광을 중심으로 중국의 권위적인 통제사회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의 항공정보 포털 시스템에 따르면 중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실시한 이후 중국을 찾는 한국인 여행객 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무비자 정책 시행 첫 달인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453만 5,04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62% 증가했습니다. 올해 2월 한 달 동안 중국을 찾은 한국인 여행객 수는 110만 9,084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9% 증가했다고 합니다. 중국 측에서도 한국 법무부나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인용해 중국을 찾는 한국 관광객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한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수도인 베이징과 중국 경제 중심지인 상하이, 그리고 풍경 관광으로 유명한 짱자제입니다. 베이징의 경우 현대 중국의 수도이자 명청대 중국의 수도로서 자금성을 비롯해 이화원, 만리장성, 천당공원 등의 중국 국가급 관광지가 모여있는 곳이기에 중국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의 경우에도 중국 여행의 관문으로 베이징을 많이 찾게 되는데 무비자 정책 시행 이후 베이징을 찾는 한국 관광객들은 입국 심사대에서부터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입국 심사의 첫 단계로 입국 심사대에서의 얼굴 인식은 기본이고 10손가락 지문을 찍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관광객에 대한 중국의 무비자 정책 시행 전 주한 중국 대사관은 중국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10개 손가락 지문을 채취했었습니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한시적인 지문 채취 면제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지만 이번 무비자 정책 시행 후 중국 입국 시 14세 미만과 70세 이상을 제외한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을 상대로 10개 손가락 지문 등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검역 강화 차원에서 10개 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공항에서부터 뭔가 찜찜한 마음으로 입국 절차를 마치고 베이징 관광에 나서 자금성을 찾게 되는데 베이징의 자금성 관광은 일반적으로 전문대가로부터 시작해 천안문 광장을 지나 자금성 관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영알로에서부터 천안문 광장 남쪽에 있는 정양문까지 이어지는 길이 1.4km, 너비 20m의 거리인 전문대가는 현재 관광객들을 겨냥한 상점과 식당들이 늘어서 있고 그 안쪽으로도 작은 길들과 상점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시장거리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경찰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신분증을 기계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주말처럼 통행량이 워낙 많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중국인이 되었든 외국 관광객이 되었든 이런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절차가 뭘 위해서인지 의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에 더해 2명이 한 조를 이룬 경찰들이 방패와 긴 곤봉을 들고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며 순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치안 유지 차원이라고 보기에는 이 역시도 너무 과도해 보입니다. 전문 대가를 둘러본 후 천안문 광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원래 지하 통로를 통해 쉽게 이동할 수 있지만 현재 그 지하 통로는 출입이 막힌 상태이고 500m를 걸어가 횡단보도를 건넌 후 다시 500m를 돌아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1km 가까이 걷고 나서 천안문 광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다시 안전검사대를 통과해야 하는데 한국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중국인이 되었든 외국인이 되었든 모두 안전검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나이터 같은 가연성 물품들은 안전검사대를 통과하기 전에 폐기해야 하고 신분증과 여권을 이용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물품 검사대에 소지품을 올려놓고 신체 검사를 받게 되는데 장비를 이용한 검사와 함께 중국 공안이 손으로 온 몸을 더듬으며 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안전검사라는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이런 과도한 신체검사는 모멸감과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검사대를 통과한 소지품에 대해서도 중국 공안이 소지품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지갑을 열어 내용물들을 확인해보고 서적이나 노트 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대만 지도가 표기된 서적을 소지하고 있던 한국 관광객이 중국 입국 시에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의 국가보안법 시행과 함께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런 절차들이 과연 꼭 필요한지, 그리고 그 시행이 적법한지에 대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금성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중국 각지에서 올라온 국내 관광객들로 넘쳐나는 곳이기에 관광 성수기가 아님에도 전문 대가를 통해 천안문 광장을 거쳐 자금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원 확인 및 안전검사에만 최소 1시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주말처럼 관광객이 많은 경우에는 신원 확인 및 안전검사에만 최소 2시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는데 실제 자금성 관광을 하기도 전에 지쳐버리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안전검사대를 통과한 후 천안문 광장을 통해 자금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금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금성과 천안문 광장 사이로 지나가는 지하철역에서 내려 자금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천안문의 좌우 보도를 통한 진입도 가능하기에 이렇게 자금성에 들어가는 경우에도 동일한 안전검사와 신체검사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해서 천안문을 통과해 자금성으로 진입한 관람객들은 미리 인터넷 예매를 통해 구입한 입장권을 소지한 채 또다시 신분 확인 절차와 물품검사대에서의 소지품 및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안전검사를 거쳐 자금성 관광을 마치고 자금성의 북문인 신무문을 통해 자금성을 나오게 되면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수많은 CCTV 카메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과도하게 많은 CCTV 카메라들이 과연 뭘 위해서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과거 베이징의 자금성을 관광했던 경험이 있는 한국분들이라면 이전에 없었던 안전검사와 신체검사가 낯설게 여겨지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가 간 인적교류가 거의 끊어졌다가 2022년 이후로 조금씩 중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9개국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면서 해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재개된 중국 관광의 경우, 특히 베이징 관광의 경우 주요 관광지에 대한 정돈이란 이름하에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자금성 관광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일일 관람객 수에 별다른 제한도 없었고 정문이 아닌 후문에서의 입장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관광이 재개되면서 자금성 관광의 경우 시즌별로 일일 관람객 수를 정해 미리 인터넷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한 관광객만 자금성 관광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이전처럼 후문을 통해 자금성으로 입장하는 것이 금지되어 모든 관광객들은 정문을 통한 입장만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정책들의 긍정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일 관람객 수를 제한해 혼잡도를 낮추고 그를 통해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광객의 편의성이란 측면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일 텐데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 관람객들의 이동 노선을 일방적으로 통제하고 그에 더해 과도할 수 있는 안전검사와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과도함을 넘어 개인에 대한 지나친 통제와 단속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징 관광지에서의 안전검사와 신원 확인 절차는 자금성뿐만 아니라 이화원, 천단공원, 팔달령 장성 등 거의 대부분의 관광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성의 경우 그 절차와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번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거 천안문 광장은 육사 천안문 사태가 일어났던 곳이고 신장 위구르의 독립을 요구하는 세력들에 의한 자폭 테러 같은 사건들이 일어났던 곳이기에 통제의 정도가 가장 심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금성을 중심으로 베이징의 주요 관광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다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안전검사와 신원 확인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와 함께 중국 여행의 필수 앱으로 떠오른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등도 그 편리성 여부를 떠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리페이 같은 모바일 전자결제 앱을 이용하게 되면 굳이 현금을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의성이 있지만 자신의 구매 정보와 위치 정보 등 중요한 개인 정보가 제공되면서 이런 개인 정보들이 중국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중국 입국 시 10손가락 지문을 찍는 것으로 시작해 베이징 중요 관광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한 안전검사와 신원 확인 절차, 그리고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와 편리성이란 이름하에 모바일 전자결제 앱을 통한 개인정보의 제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런 것들이 억압과 단속이 일상화된 중국이란 극도로 통제된 사회의 단면들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통제와 억압이 일상화된 중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중국인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금성 관광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지나친 안전검사와 신원 확인 절차 등에 대해 설사 마음속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통제 수단들은 분명 과도할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통제의 이유로 이야기하는 안전이란 것이 결국 관람객의 안전이 아니라 중국 정부와 공산당의 체제 유지를 위한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중국에서 한국을 비롯한 9개 나라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 이유에 대해 중국 경제의 침체를 돌파하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로 내수 진작 차원에서 나온 대책이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실제 베이징의 대형 쇼핑센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텅텅 비어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활기찬 모습도 아닌 걸 발견하게 됩니다. 베이징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쇼핑몰이 모여있는 왕푸징의 대형 쇼핑센터를 보면 주말 저녁 시간임에도 식당가를 제외하고는 의류매장이나 다른 상점들에는 손님들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의 무비자 정책으로 중국을 찾은 한국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는 분명 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껏 살펴본 자금성 관광을 직접 경험한 한국 관광객을 포함한 외국 관광객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될지에 대해 중국 정부에서 고민해 본 적이 있냐고 묻고 싶습니다. 과도한 통제와 단속이 일상이 되어버린 중국, 그리고 그런 통제와 단속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받아들이는 중국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베이징의 자금성 관광을 경험한 한국인들은 중국이란 나라가 정말 구제불능의 나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 겁니다. 중국인 스스로 아무리 중국인의 위대함과 자부심을 이야기하더라도 과도하고 부당한 통제와 억압에 대해 어쩔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는 현재의 모습이 계속된다면 중국의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